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수학에 대한 등급별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등급별 학습법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노트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맞아. 나는 이 노트도 필요할 것 같아. 이 노트도 필요할 것 같아. 이래서 이 5가지를 다 활용하거나 사실 한 가지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자, 그 한 가지를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개념 분석 노트입니다. 개념 분석 노트는 어떤 친구들이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문제를 봤어.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막상 연필을 댔는데 내가 그걸 못 풀겠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죠. 자, 앞에서 봤죠? 조금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난이도 있는 킬러 문제를 풀 때. 자, 이런 방법들을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때 문제를 읽고 주어진 개념이나 용어들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문제에 쓰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개념들은 교과서나 참고서를 반드시 활용하고 정리할 때는 기본 문제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다? 반복학습이죠. 나는 이 개념 분석 노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토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확인할 거야. 이걸 한 달 뒤에 확인하는 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내가 개념 분석 노트를 쓴 거를 하루에 10분씩만 활용할 거야. 쉬는 시간 10분이 돼도 되고 안 그러면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돼도 돼요. 자, 이렇게 활용만 해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여기서 반드시 확인할 거는 주어진 문제에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개념, 용어들은 다 깨알같이 써놓고 나서 안 풀리는 경우는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못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학생이 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은 고등학교 1학년의 사례들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순호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져 줬네요. 이때 이 친구는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맞아. 모든 실수 X. 이거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했어. X가 1도 넣어도 2도 넣어도 3을 넣어도 다 되겠네? 순호수야. 순호수가 뭐더라? 얘가 2차식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쓴 개념 분석 노트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순호수가 뭐였더라? 이 내용도 정리가 되어져 줬다라는 거죠. 자, K 플러스 1, K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를 나누어서 2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요. 이 부분들 학생들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실수 K 값의 범위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답을 쓸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특히 서술형을 쓰는 경우에 이 서술형을 제대로 못 쓰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포인트를 다 적어놨죠? 이렇게 문제를 다 파헤쳐 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노트는 개념 노트입니다. 자, 개념 노트의 경우는 개념 분석 노트랑 개념 노트는 달라? 개념 분석 노트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개념 노트는 그대로 개념에다 초점을 맞춰보면 돼요. 나 수업 시간에 개념을 물어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친구가 이 문제에서 이 내용을 물어봤는데 나는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네. 정확한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죠.
개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친구들은 차시나 아니면은 단원이 끝날 때 교과서 개념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단원이 끝날 때도 활용해 봤는데 단원이 끝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배울 수 있는 양들 뭐 거기서 해서 개념은 몇 개 나오겠어요. 딱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때 기본 문제들을 함께 정리해도 좋겠죠. 소단원이나 대단원이 끝날 때는 개념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봤던 순호수. 그러면 순호수 말고 허수들은 어떤 내용일까? 자, 순호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다른 문제가 나올까?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음의 실수가 나온다라면 그런 거는 순환수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개념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써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학생의 예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네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뭐 이것만 썼어요. 두근. 사실 두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며 x가 얼마, y가 얼마라고 직접 구하지 않아도 합과 곱은 구할 수 있구나. 아하, 2차가 나왔구나. 그럼 나는 3차도 한번 구해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단한 문제, 단순히 공식만 쓰는 문제도 들어갔다라는 거죠. 조금 업그레이드 됐네요. 두 근 사이의 관계를 또 준 거죠. 두 근의 차, 두 근의 비,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 두 근이 연속인 정수. 자, 이런 것도 비롯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두 근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 이건 한 세트로 정리해 놓았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은 자, 봐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중요해. 하지만 이대로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초점을 맞춰서 풀이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청 기출문제를 정리해 놓는다라면은 이제 나중에 뭐도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응용 문제들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청 기출은 단순히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두 실근의 절대값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자기가 봤던 응용 문제에서는 두 절대값이 같고 두 분의 절대값이 같고 자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런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기출 문제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 중요해 주는데 이렇게 엄청 중요해 줬죠. 자 이렇게 엄청 중요해 주는데 이건 뭐 단순히 기출 문제만 푼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답 노트 한번 확인할까요? 누구나 써요, 오답 노트. 하지만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이게 뭐 수행평가에 넣는 선생님도 계시고 과제를 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자, 그러면은 그냥 쓰는데 초점을 맞추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쓸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버리면 나중에 활용하는데 좀 더 좋겠다라는 거죠. 자, 오답 노트 쓰는 방법입니다. 자, 틀린 문제를 전부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학생들 따라 선택하게 해주세요. 자, 이때 뭐 자기만의 난이도를 선택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자, 모의고사 성적표 A, B, C, D, E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A, B 문제는 다 맞췄어. 하지만 C 문제가 헷갈리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문제 의미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C 틀린 문제나 D 문제들. 이 난이도의 문제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스프링 노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스프링 노트에 한쪽
개는 왼쪽이죠. 문제나 해당 단원을 많이 적고 그때의 느낌들 이걸 많이 적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풀이 과정이나 개념 공식들을 적으면 좋겠죠. 자, 스프링 노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 뭐죠? 적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제가 강의를 찍기 전엔 스프링 노트를 준비해, 오답 노트 쓴 거를 준비해 온다라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여유 있게 글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이나 뒷부분은 조금 남겨놓으세요. 중학교 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알아야 될 개념들. 맨날 나오는데 나는 몰라. 이게. 자, 그런 개념들을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적어 놓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답 노트를 쓴 친구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 오답 노트를 쓸 때 또다시 다른 문제의 문제 분석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 난이도는 C 정도였어. 단어는 부등식이었네.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 자, 보겠습니다. 어우, 두 개가 동시에 나왔네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스프링 노트 부분이에요. 왼쪽 부분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적고, 자기의 느낌도 좀 적었나 봐요. 자, 어떻게 적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내가 못했을까? 응용 문제들은 직접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주어졌네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했고, 자, 응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과 분리 부분. 아까 개념 노트를 쓸 때 우리가 응용된 부분까지 같이 써달라고 했죠. 이럴 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노트입니다. 자, 오른쪽 노트에도 이 내용을 풀기 위한 개념들을 하나를 정리해놨어요.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첫 번째 개념만 필요해. 그럼 시험에도 맨날 첫 번째만 나올까요? 전혀 안 그렇죠. 자,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세요. 그리고 풀이에 대한 솔루션은 적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도 쭉 적어놓고 해설지하고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해설지의 차이점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빠졌어. 왜? 서술형이 많기 때문이에요. 수학에서 고득점을 노릴 친구들은 반드시 서술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술형도 반드시 필요해 줍니다. 확인하셨죠? 자, 우선 지금 현재 세 가지 노트부터 먼저 정리해 줬습니다. 자, 개념 분석 노트, 개념 노트, 오답 노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노트와 영상 재미있으시죠? 자, 그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 영상 바로 나갑니다.